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옷으로 판단하는 사람과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분의 할아버지입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재래시장 골목을 걸어가시는 그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동네 12개 건물의 주인이자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그룹 회장님이라는 사실을요. 오후 3시 장석훈 회장은 평소처럼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입은 낡은 작업복, 구두 대신 편한 운동화, 그리고 손에 든 낡은 청가방. 70대 중반의 그는 이 시장이 좋았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본사 건물보다 이곳이 훨씬 더 사람 냄새가 났으니까요. 장 회장은 30년 전 이 시장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은 돈으로 첫 건물을 샀고 그렇게 하나씩 성공의 계단을 올랐죠.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두세 번은 이렇게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가 단골 떡볶이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어머 할아버지, 또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오늘 떡이 특히 쫄깃해요. 장 회장이 온화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집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딸 생각이 나거든요. 떡볶이 사장님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따님이요? 장 회장이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딸아이가 이런 떡볶이를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미국에 있어서 자주 못 보지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맨 30대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할배, 거기 비켜봐. 길 막고 있잖아. 이름은 박민수. 이 상가의 임대관리인이었죠. 그는 6개월 전에 이 자리에 왔는데 처음부터 거만한 태도로 상인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장 회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막았네요.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자리를 비켜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에휴, 노인네들이 뭐하러 시장에 나와서 길이나 막고 있어. 집에서 쉬시지. 요즘 노인들 진짜 문제야. 옆에 있던 야채 가게 사장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친구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네. 하지만 박민수의 횡포를 아는 사람들은 감히 말을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상인이 항의했다가 임대료가 갑자기 올랐거든요. 떡볶이 가게 사장님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아니, 박 관리인. 손님한테 왜 그래요? 할아버지는 우리 단골이시라고요. 그러자 박민수가 건방지게 대답했죠. 아줌마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이 상가 관리인인 거 알죠? 함부로 말하면 임대료 올린다? 이번 달 장사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사장님은 억울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그녀에게 임대료 인상은 치명적이었으니까요. 장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비키면 되죠.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과 안타까움이었죠.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각박해진 걸까? 박민수는 으스대며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여기 떡볶이 포장 하나. 빨리빨리. 바쁘단 말이야. 그리고 거들먹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참, 다음 달부터 임대료 10% 올라요. 사장님한테 전해드려요. 요즘 시장 가격이 다 오르잖아요. 떡볶이 사장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계약서에는 1년에 5%만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박민수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죠. 그건 최소고요. 내가 사장님한테 보고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만 있으면 나가시던가. 여기 들어오고 싶은 사람 많아요.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 정말 너무하네. 우리도 언제 당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시장 상인의 총무 김수진 씨였죠. 30대 초반의 그녀는 명문대 법대를 졸업했지만 가족의 가게를 돕기 위해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박 관리님, 계약서에도 없는 일방적인 인상은 불법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위반이에요. 박민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아, 김수진 씨. 아줌마가 법을 아세요? 그냥 여기서 장사나 하시지. 법대 나왔다고 다 변호사예요? 하지만 김수진은 똑 부러지게 대답했습니다.
저 법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시장 상인들 권리는 제가 지킵니다.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어요. 박민수가 발끈했습니다. 뭐? 어디서 건방지게? 당신도 여기 점포 있잖아. 나한테 잘 보여야 할 텐데. 다음은 당신 차례일 수도 있어요. 김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죠. 위협하시는 겁니까? 녹음하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증인이에요. 박민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녹음? 해봐요. 어차피 사장님은 내 편이니까. 내가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데. 회장님은 숫자만 보시거든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장 회장은 조용히 떡볶이를 먹으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 속에 깊은 슬픔이 비쳤죠.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걸까? 돈이 사람보다 앞서는 세상이 되어버렸구나. 떡볶이 사장님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보기 안 좋으셨죠? 요즘 저 친구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영 안 좋아요. 장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보다 아가씨, 장사는 잘 되세요? 아이들은 건강하고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힘들어요. 임대료도 자꾸 오르고 재료값도 올라서. 하지만 저는 여기가 좋아요. 이 골목이, 이 사람들이. 10년을 여기서 장사했는데 이곳이 제 삶의 터전이거든요. 장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참 귀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때 박민수가 떡볶이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장 회장을 힐끔 봤습니다. 그리고 무시하듯 말했죠. 쯧쯧, 나이 들어서 볼 꼴 아니네. 저런 거지 같은 차림으로 시장에 나오고. 자식들은 뭐하나? 김수진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박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건데. 어르신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요. 근데 솔직히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니세요. 요즘 시대에 저렇게 다니면 보기 안 좋잖아요. 명품 하나 걸치 사람들이 대접이라도 해주는데. 주변의 다른 상인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 버릇없기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장 회장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젊은 친구 혹시 이 시장 건물주가 누군지 아시나요? 박민수가 거만하게 대답했죠. 당연히 알죠. 장석훈 회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왜요? 설마 아시는 분이라도 돼요? 그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 회장이 온화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박민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청난 부자시죠. 이 동네 건물 12개나 가지고 계시고 회사도 크게 하신대요. 직원만 수백 명이라던데. 나도 한번 뵙고 싶은데 너무 바쁘셔서 못 뵙는다니까요. 분명히 멋진 분일 거예요. 장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시는지 아세요? 박민수가 짜증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명품이겠죠. 그 정도 재력이면 수천만 원짜리 옷도 거뜬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장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궁금해서요. 사람이 겉모습만으로 평가받는 게 맞는지. 박민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에이, 할아버지는 딴 세상 얘기예요. 요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겉모습이 곧 경쟁력이거든요. 그냥 집에 가서 쉬세요. 여기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올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거만하게 걸어갔습니다. 장 회장은 조용히 떡볶이를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떡볶이 사장님에게 따뜻하게 말했죠. 아가씨,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30년 전 딸아이와 먹던 그 맛 그대로네요. 사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우리 시장에서 그런 일을 당하시고. 그리고 돈은 괜찮으세요?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장 회장이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맛있게 먹은 건 돈을 내야죠. 그게 예의니까요. 그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스름 돈은 됐습니다. 아가씨 힘내세요. 김수진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차 태워드릴까요? 어디 가세요? 이런 일 당하시고 기분이 안 좋으실 텐데. 장 회장이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걷는 게 좋습니다. 김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까 불편한 일 있으셨잖아요.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제대로 못 지켜서. 상인회가 있어도 저런 횡포를 막지 못하네요. 장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법을 아는 것보다 사람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김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장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오히려 제가 좋은 것을 봤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키려는 사람들을요. 그리고 다시 시장 골목으로 향했죠. 김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시 오셨어요? 장 회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가씨에게 줄 게 있어서요. 김수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저한테요? 장 회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시장 상인의 사무실 무료로 쓸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법률 지원도 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도 소개해드릴게요. 상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요. 김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무슨? 장 회장이 인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도와야죠. 세상에는 아가씨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해요. 김수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이 건물 주인입니다. 장석훈이에요. 그리고 아가씨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이 세상이 따뜻해지죠. 김수진은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장 회장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바로 그때 떡볶이 사장님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방금 관리소에서 연락 왔어요. 임대료가 원래대로 돌아간대요.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더 낸 돈도 돌려준대요. 장 회장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떡볶이 사장님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박민수 관리인이 갑자기 해고됐다는데 혹시 할아버지께서? 장 회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게 있답니다. 남을 괴롭히면 언젠가 돌아오는 법이죠. 그리고 착하게 살면 좋은 일도 생기고요. 김수진이 깨닫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르신께서 회장님이세요? 장 회장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떡볶이 먹으러 온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떡볶이 사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작은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주시고. 장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사람이라니요. 아가씨는 2아이를 키우며 정직하게 장사하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주변에 모인 상인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장 회장은 그저 수줍게 고개를 숙였죠. 여러분, 박수는 제가 받을 게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려 했던 여러분이 받아야 해요. 한 할머니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30년 전에도 이렇게 검소하셨나요? 장 회장이 옛 기억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검소한 게 아니라 가난했죠. 하루 종일 일해도 끼니 걱정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 시장 사람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돈이 없어도 옷이 남루해도 사람으로 봐주셨죠.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을 벌어도 성공해도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게 제가 이 시장에서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김수진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져도 우리가 서로를 따뜻하게 대한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로 편한 운동화를 신은 채로. 하지만 이제 그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저녁 노을이 시장 골목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장 회장의 뒷모습이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과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